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든 국힘이든, 참 2년 논쟁도 많고, 우파다 좌파다, 이야기도 참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 지금 경제 상황도 좋고, 세계 정세도 참 안정적이고, 국민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그러면은 그래, 우파니 어쩌고, 좌파 이런 것들도 들어줄만 하고, 그것도 이유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대한 마음이 들 텐데, 요즘 경제적으로는 참 어렵다는 이제, 중견기업 분들이라든지, 또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힘든 업종들은 상당히 좀 힘드신가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건설회사라든지, 또 지금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앞으로 약간 전망이 어두워진 그런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간 뭐랄까요, 우울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들. 이럴 때는, 이데올로기 이런 얘기들이 사실 크게, 이제 안 다가오는 시대로 자꾸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어떤 금융개혁당이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꾸 희망을 걸고, 물론 이제, 각 정당들, 기성 정당들도 그런 어떤 금융개혁이든, 출산율 노령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기성 정당들은 국민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너무 이제 커버리지 하려고 하는 섹터가 넓고, 또 국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정당이다 보니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방임 쪽에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런 경우들, 이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할 건 본인이 알아서 잘 해라.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뭘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을 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좀 약하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너무 또 넓죠. 커버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너무 또 넓으면 또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너무 많이 하는 거나 결국은 개별한테 가는 건 별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 국민한테 다 돈 나눠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솔직히 돈 손에 몇 번 쥐는 것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그게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생계가 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분만 살짝 좋은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거든 다 주는 것도 다 똑같은데, 이 금융개혁당 같은 경우나 이렇게 금융개혁 같은 것들을 왜 강조를 하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담론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금융개혁 중에서도 이 국민연금 개혁이 참 시급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고, 또 힘들다는 사람들이 가장 또 이 눈앞에 가장 큰 걱정은 노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힘드신 분들이 왜 노후 걱정이 하느냐. 이 노후가 너무 길어. 예, 노후가 너무 길고, 자꾸 100세 시대 산다고 그러는데 살 날은 되게 많은데, 본인이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든 뭐라든 빚을 진 사람들도 많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는 거야. 예, 빠듯한 거죠. 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많고, 또 자식들한테 요즘에 해줄 게 너무 많잖아요. 다 웬만한, 옛날에는 다 사글세방에서 시작해서 반지하에서 시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집 한 채씩 있어야 되고, 결혼하려면. 아니면 전세라도 있어야 되는 전세값이 몇 억씩 하니까, 자식 한 2명 있으면 이건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노후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본인들의 노후가 딱 보이는 거지. 예, 지금 이제 부모들을 봤을 때 노후가 준비가 전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또 본인들대로 MZ세대들이 상당히 좀 불운한 세대다. 기성세대들이 다 가져가고, MZ세대는 정말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또 저성장인데, 부모들 세대 때는 그래도 고성장이어서
뭐 집값도 팍팍 오르고 막 이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막 빚내서 집 샀는데 막 반토막 나고 이러면 뭐 영끌해가지고 집 샀는데 막 몇 억씩 떨어지고 이러니까 처음 시작 때부터 좌절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다 걱정하는 게 노후예요. 네. 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뭐 젊은 나이에 좀 이렇게 뭐 성공할 생각도 좀 해보고, 내가 뭐 어떤 뭐 꿈도 좀 가져보고,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좀, 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봉사 좀 해보자. 뭐 비영리 단체 같은 것도 좀 만들어보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봉사도 좀 해보자. 월드비전이나 이런데 뭐 후원금이라도 좀 내보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생각도 옛날에 좀 했지 않습니까? 저도 월드비전에 후원금 많이 내거든요. 아니면 뭐 당비 안 들으면 안 될 당비 같은 것도 좀 내서 뭐 소위 얘기해서 누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 내가면서 뭐 나의 의견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그런 어떤 뭐 후원금이네 뭐 어디 비영리단 이런 거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지. 누굴 자선단체 안에 이런 거 아예 꿈도 못 꿔. 그런 거는 그냥 어디 대기업이라는 거지. 일반 개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 국민이. 전 국민이 지금 사는 이유의 목적은 노후 준비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전만 해도 사람들한테 목적이 노후 준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늙으면 알아서 뭐 좀 살다가 죽겠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개념이 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노후 생활에 대한 어떤 눈높이도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막 옛날엔 늙으면 그냥 다들 그냥 적당히 좀 눈높이가 낮았는데, 지금은 막 나이 들어서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골프도 한두 번 쳐야 되고, 어디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돈을 한 푼도 안 버는데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또 생활비가 들어야 되니 많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 국민이 젊은 사람들도 노후 준비, 20대, 30대도 노후 준비, 40대, 50대도 노후 준비, 60대, 70대도 지금 노후인데도 이미 60대, 70대는 자기들이 지금 노후인데도 나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또 노후 준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지금 정치 기성정당들이 다 뜬구름 잠수를 하고 있구나. 뭐 북핵이네 또는 뭐 이런 얘기들, 뭐 한미동맹 또는 민주당 같으면은 뭐랄까요 뭐랄까요, 뭐 단독재, 뭐 검찰 독재네 이런 얘기. 난 그런 게 솔직히 지금 이 민생에 막 허덕이는 사람들이 그 귀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원래 모든 게 지금 정권은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해서 이제 뭐 그렇게 싫다고 찍을 수는 있어도 가슴에 확 꽂혀가지고 야 독재, 독재라는 게 과연 내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하나? 그리고 뭐 반대로 또 쿠킹 같으면은 뭐라 그래 운동권 뭐 그런 얘기하는 것도 그 운동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것도 내 노후 준비보다 뭐 척결을 하든지 안 하든지 걔네들 뭐 척결을 하든지 말든지 내 노후 준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사람은 없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이데올로기 척결하자, 권위주의 척결하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국힘에서는 이데올로기 척결하자, 민주당에서는 권위주의 척결하자 이 얘기하는데 이 권위주의도 싫고 뭐 다 싫은데 내 노후는 누가 챙겨주냐고 어느 정당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요즘에 듣는 사람들 얘기들도 다 보면은 뭐 다 관심 없어. 예, 관심 없어요. 다 그냥 잘난 놈들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든 아니면 누구든 금융기업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지금도 응원을 하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제가 본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좀 이 담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금융 카르텔을 척결하자 뭐 보이지 않는 카르텔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누굴 뭐 죽이네 살리네 보다 좀 제발 노후 준비 개인 노후 준비를 좀 덜어줄 사람들 실질적으로 뭐겠어요? 국민연금 수익률을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 수익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도 그렇고 옛날 정부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뭐 국민연금 수익률이 뭐 몇 프로인데 몇 프로씩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지금 돈이 모자르니까 더 내라 아니면 또 더 내든지 덜 주자. 근데 이게 덜 주면은 지금도 노후 준비가 안 된 국민들이 덜 받으면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뭐든
국민연금을 가지고 어쨌든 이걸 좀 더 늘릴 방법, 돈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일찍 납입을 좀 일찍 시킨다든지 별의별 수단을 다 써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저는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뭔가 수익률 개선을 하는 것을 정말 빨리 생각을 해야 된다. 네, 빨리.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수익을 잘 내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거 가지고 뭐 빌딩 사는 사람도 있고 건물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뭐 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전국에서 정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서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서 웬만한 금융기관들보다 좀 나은 인재들을 데려와가지고 벤치마크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피델리티라든지 뭐 HSBC라든지 CT가 이런 데서 뭐 예를 들면 뭐 연수익률 얼마 내는데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얼마 정도 돼 거기야 80% 정도 따라가면 된다. 어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에 대해서 약간 구체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인.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돈을 자꾸 만들어서 내게끔 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예를 들면 지금 뭐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낳아져서 두 명, 세 명씩 나와서 걔네들이 20년 후에 결국은 세금을 내거나 국민연금을 내면 지금 있는 40대나 30대들이 결국 어떻게 나중에 연금 수익을 많이 받아서 뭐 고갈되는 걸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안 태어나는 애들을 갑자기 태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를 안 낳는 이유도 다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자기들이 봐도 지금 답답한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 이렇게 잘 되는 기업들은 엄청 잘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 증시 보세요. 여기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잖아요. 왜? 이게 뭔가 메인스트림에서 비켜나가거나 이래버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4차 혁명 시대 때는 거기에 그 물줄기에 해당되는 데는 엄청 잘 벌고 또 아닌 데는 완전히 가뭄, 어떤 데는 완전 홍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랄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켜있는 느낌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2차 전지라는 것이 있지만 2차 전지도 지금 뭔가 좀 국가나 이런 것들이 약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되겠구나. 예. 뭐 더 많이 내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무튼 좀 더 국민연금을 어쨌든 간에 뭐 수익률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각자 노후 준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좀 이제는 국민들 복지에 대해서, 예, 그게 이제 노후 준비도 노후 준비지만 어떤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인간답게 살기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정말 생계형 복지인 거죠, 지금. 예,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계형 복지.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럭셔리하게 무슨 골프 치고 이게 아니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그게 없어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저출산이라든지 노령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기성 정당들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심도 있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뭐 운동권 철폐하고 검찰 독재 철폐하고 이런 얘기들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야. 물론 검찰 독재도 싫고 운동권도 싫어요. 예, 싫은데 이제는 그 담론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줘야 이제 중도층이고 이제 보수고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다들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인데 특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더더욱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각 집에 자식도 없고 없는 집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가정에서도
부부 2명만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사람들도 자기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처음에는 뭐 멋스럽게 해서 뭐 딩크족이네 뭐네 해서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도 사실 걱정인 거예요, 지금. 예. 생각한 만큼 재테크도 잘 안 되고, 뭐 주식이네 뭐네, 뭐 부동산이네 뭐 했는데도 뭐 다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뭐 금리도 엄청나게 높고, 미국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주식이 한국은 또 저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생각보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미래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 다 인상 쓰고 있는 사람밖에 없고, 요즘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모든 다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 같아. 예, 뭔가 좀 불만에 차 있고, 뭔가 분노에 차 있는 듯한 느낌. 그게 저는 솔직히 눈에 보입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지금 금융개혁당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지만 지금 사실 저는 3대 어떤 뭐랄까, 공약이 참 좋더라고요. 왜? 실질적이잖아요. 공부도 척결을 해서, 금융카르텔 척결해서 주식에 어떻게 보면 우상향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하겠다. 해서 노후를 보전하고, 그리고 금투세 이런 것들 세금을 더 없애서 투자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구체적인 공약이거든. 근데 그게 사실 저는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야. 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나오지도 없는 돈을 막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금도 없는데 돈도 안 거치는데 사람들한테 돈을 뿌린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건 정말 남미처럼 가는 그냥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미래 세대들한테는 정말 죽음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돈을 불리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한 방법인 거죠. 돈을 불린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그냥 돈 많이 낸다, 이런 개념이지.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을 불린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고민할 때가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이제 금융개혁된 얘기를 하는 거고, 기성정당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민을,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북핵이네 한미 동맹이네 뭐 안보가 중요한데 지금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별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을 또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예. 대한민국이 어쨌든 간에 지금 국방비는 참 많이 쓰고 있고 또 최첨단 무기로 또 방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 무너지진 않아. 예. 국가가 정비가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너무 거대 담론만 가지 말자, 지금은. 예. 개별의 개인의 노후 준비에 좀 더 국가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개인의 영역으로 자꾸 밀쳐내거나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왜?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이게 IMF 때처럼 오늘만 갑자기 어려운 게 아니라 뭔가 장기 침체 같은 느낌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이제 대책은 역시 국민연금 수익률 개선 같은 어떤 그런 국가가 국민의 노후 대책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올렸습니다.